자, 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2의 반 세트 15문제. 자, 푸신 것은 저와 같이 리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재적소에 자막을 띄워 드릴 테니까 소리를 듣고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15문제를 신속하게 한번 쭉 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만 딱 보면 별게 아니네. 근데 Part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셔서 좀 어렵죠. 문제 풀이 이후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앞뒤의 맥락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되게 짧은 이제 순발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청취로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발력 있게 듣자마자 의미를 파악해보고 내가 대화에 참여하는 것처럼만 따라해보고 이런 것들을 특별히 파트를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다른 이제 토익 공부를 또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 토목대화 과정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파트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커뮤니티 와서 질문할 때마다 많이 이렇게 답을 드리곤 하는데 토익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셔서 여러 또 다양한 성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약간 빠르게 녹음된 자, 그런 것들로 토에틱이 또 만들어진 달들도 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파트는 이렇게 꾸준하게 문제풀이의 감각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순발력 있게 한 번에 딱 듣고 의미를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사문에 쉬운 것뿐만 아니라 좀 긴 문장도 나오기 때문에 한 호흡에 큰 덩어리가 들어오려면 한 번에 내가 쫙 듣고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이 전체의 청취선 청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덩어리가 좀 커져야 돼요. 그러려면 순간적으로 듣고 한 3차례 듣고 따라해보고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순간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가 좀씩 길어지고 이렇게 된 훈련들을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트에서 고득점이 나와요. 저와 같이 자 토에틱에서도 이렇게 15문제 자 그런 방법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Number 11.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make a delivery?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How long does it take? 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근데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죠. 뭐 하는데?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make a delivery? 자, make a delivery라는 것은 이제 배달하다 뜻이죠. 배송하다의 뜻. 자, 배송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자, 한 문장으로 통째로 암기해 보세요.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make a delivery? 시작.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make a delivery? 한 번 더.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make a delivery? 시작.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make a delivery? 자,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듣고 자, 그대로 흉내내 봅니다.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make a delivery? 시작. 처음에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좀 훈련을 저와 같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처음 아마 토에틱 오셔서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막 혀가 꼬이고 생각도 안 나고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럼 듣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뭐 토익 스피킹 같은 거 혹은 뭐 다른 오픽이라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말하기에 대한 대비도 조금씩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make a delivery? 자, 일단 how long 기간을 물었습니다. A. 들어보죠. About 30 minutes. About 30 자, minutes. 바로 나왔습니다. About 30 minutes. 시작. About 30 minutes. About 30 minutes. About 30 minutes. About 30 minutes. 됐죠?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그랬더니 30분 정도요. 답이 딱 떨어졌죠. A번 정답. B. The print shop does. The print shop does. The print shop does. The print shop does. 자, 여기서 does라는 건 뭐 이제 대신하는 동사, 대동사라고 보통 문법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자, 질문의 내용과 어쨌든 뭐 응답은 안 됐지만 관련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does라는 것은 이제 make a delivery라는 의미죠. 그래서 프린트샵에서 인쇄소에서 배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질문과 관계에서 봤을 때 응답이 안 되죠. make a delivery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이제 인쇄소에서 배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자, 말이 안 됩니다. The print shop does. 자, C번. C. I'll take a dozen. I'll take a dozen. I'll take a dozen. I'll take a dozen. 제가 dozen 12개를 얘기하죠. 한 다스를 사겠습니다. 취하겠다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I'll take a dozen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many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how를 들었을 때 뒤에 여러 가지 다른 또 형용사나 부사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오케이, 11번 정리하고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Number 12. What should I bring for my first day? 다시 한번. What should I bring for my first day? What bring
my first day. 이런 게 이제 핵심 키워드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뭐 토목들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토익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Part 2는 아주 긴 몇 개의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 3개, 4개 정도 핵심 키워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듣고 전체의 모든 단어를 잡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잡아내셔야 문장의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한 단어라도 놓치면 내가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 못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나머지 파트의 청취도 마찬가지인데요. 핵심어들, 강조돼서 강세가 와서 읽혀지는 부분들 자꾸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실제 시험 가면 Part 2는 몇 번 들어요? 한 번 듣습니다. 나머지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복습을 할 때는 여러 차례 들어보고 여러분들 뭐 받아쓰기도 해보고 따라 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항상 실전에 가면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번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남은 의미는 뭐지? 이걸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 풀고 나서는 계속 반복해 보지 마시고 일단 한 번 듣고 의미가 뭐였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듣고 또 의미가 뭐였지?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내가 반복해서 몇 회를 반복해서 어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지가 횟수가 자꾸 줄어야죠. 물론 이제 뭐 10번씩 들어도 안 들리는 것들은 그만큼 더 들어보는데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만 항상 횟수를 너무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반복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두 번 듣더라도 정확하게 문장의 전체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What should I bring for my first day? 좀 채워보시면 What should I bring for my first day? 내 첫날 위해서 뭘 가져가면 될까요? 이거죠. What should I bring for my first day? 해보세요. What should I bring for my firs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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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보겠습니다. A. That would be ideal. That would be ideal. That would be ideal. That would be ideal. 그거 아주 이상적일 것 같네요. 제가 뭘 가져가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that would be ide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뭘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얘기했는데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받을 게 없어요. B. All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그렇잖아요. All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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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를 전부 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겠죠? 어쨌든 bring 할 것, 그죠? 가져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B번 적절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었고요. C. In the conference room A. 자, 할만합니다. In the conference room A. In the conference room A. 자, A번 conference room. 자, 이제 회의실에서 자, 이건 장소 얘기니까 안 되고요. 저 오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13번입니다. Number 13. Where did Alan go? Where did Alan go? 자, 의문사. Where? 맨 끝에 동사 뭐예요? Go.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안 들렸으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라도 최소한.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의미가 남는 것,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되죠. Where did Alan go?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 갔냐? 이 정도만 잡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토익에 진입하면 뭐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만 잡아도 잘 풀린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위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풀리는 거는 맥시멈 잡아서 7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의문사, 의문문도 이제 선택지 구성이 조금 어려워지면 의문사 하나를 잡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파트에서 7개 맞아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의문문이나 좀 특수한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더 많이 듣는 양들을 확보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의문사만 딱 두고 풀었다 해서 희열을 느끼거나 이것은 토익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렇게도 맞춰지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아주 이제 시작 단계이고 발전해 나가셔야죠. 자, 잡아보죠. Where did Alan go? Where did 자 발음이 좀 들리죠? Where did Alan go? Alan go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first name이 발음 나서 좀 어려웠어요. Where did Alan go? 이렇게도 나와요 토익에 실제로. 다 기출의 이제 문제 근거에서 문제를 제가 제작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Where did Alan go? Where did Alan go? 자, 알란이 어디에 갔습니까? 들어보죠. A. Sure, I can go. 자, sure 안 되죠. 의문사 의문문에 yes나 no로 답할 수 없는 것과 같이 okay, sure 이런 건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 Sure, I can go. 물론이에요. I can go 갈 수 있습니다. 뭐 상대방한테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가능한 응답이겠고요. B. 자, 이제 go라는 동사를 중복시킨 거죠. He said he did. He said he did. 자, 알란이 남자 이름이니까 he said는 괜찮은데 뒤가 뭐예요?
He said he did. He said he did. He said he did. 그가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갔니? 그랬는데 그가 했다고 했어요. 역시 말이 안 되죠. C. Up to the supply room. 괜찮아요? Up to the supply room. 토익에 많이 나오죠. supply room, 비품실. Up to the supply room. 복사해 같은 거 놓고 쓰는데 Up to the supply room. up to the supply room. 그래서 비품실로 올라갔어요. 자,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C번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14번입니다. Number 14. 자, 들어보죠. This bus has an audio system, doesn't it? This bus has an audio system. 이걸 잡는 게 중요하죠. This bus has an audio system, doesn't This bus has an audio system. This bus has an audio system. 시작. This bus has an audio system. 이 버스에 오디오 시스템이 있죠. This bus has an audio system, doesn't it? Doesn't it?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들어봐야 알 수 있죠. 이제 부가어문은 이제 말꼬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질문을 실제 하는 거죠. 자기 정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꼬리가 내려가는 거에는 이미 자기가 정보를 알고 있는 상대방한테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This bus has an audio system, doesn't it? 자, 여기 오디오 시스템이 있네요. 이제 의견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마지막에 tag question이 어쨌든 꼬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의미는 좀 이제 기능은 달라지지만 부정이 오든 긍정이 오든 자, has a audio system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yes 아니면 no로 답을 하면 되겠죠. 혹은 yes나 no는 생략된 채로 부연 설명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A. No, the one on the left. No. 자, 그러면 this bus doesn't have an audio system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No, the one on the left. No, the one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거요. 자, 오른쪽 왼쪽에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B. Yes, I believe this model has one. 됐나요? Yes, I believe this model has one. Yes, I believe this model has one. 그래서 one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그렇죠. 부정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an audio system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이 모델이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Yes, I believe this model has one. 시작. Yes, I believe this model has one. Yes, I believe this model has 한 one. 번 더 시작. Yes, I believe this model has one. 이 모델은 자,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버스 모델로 제가 믿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정답 B번이었습니다. C. C번. We shouldn't drive so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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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ritish, 그다음에 Australian. 자, 영어에서는 fast 아니고 fast 이렇게 발음하죠. fast. 해보세요. fast. fast. 자, 문장으로. We shouldn't drive so fast. We shouldn't drive so fast. 그렇게 빨리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연상될 만한 내용으로 함정을 만들고 있었네요. 자, 오답이 되겠네요. 자, 15번으로 가죠. Number 15. 자, 들어봅니다. Did you change the toner in this copier? 다시 한번. Did you change the toner in this copier? 자, change, toner, copier 했냐 안 했냐? 사실여부를 묻죠. 앞에 조동사 뭐예요? Did you change 그죠? 자, change 중요한 건 change니까. 자, toner, copier. 자, 복사기의 토너를 바꿨나요? 자, 전체 문장으로. Did you change the toner in this copier? 시작. Did you change the toner in this copier? Did you change the toner in this 한 번 copier? 더. Did you change the toner in this copier? 한 번 더. Did you change the toner in this copier? 시작. Did you change the toner in this copier? Did you change the toner in this copier? 자, 들어보죠. 사실 여부를 물었어요. A. I can handle it. I can handle it. I can handle it. handle 뭔가 처리하다 다루다. 자, 이건 상대방이 Do you want me to help you? 혹은 뭐 Can I help you with the toner? 토너 제가 좀 토너 보통 바꾸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뭔가 도움을 상대방이 제안을 했을 때 No thanks, I can handle it.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 이 change the toner 바꿨는지 여부를 물었지 뭔가 도움을 제안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답이에요. I can handle it. 안 되고 B. No, but I think Jim did. No, but I think Jim did. 됐죠. No, but I think Jim did. Did you change the toner in this copy? I didn't know. 나는 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 Jim이 한 것 같다. 역시 대동사 소위 이제 과거형 did를 쓴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됐습니다. No, but I think Jim did. 자, no, but I think Jim did. 해보세요. No, but I think Jim did. 시작. No, but I think Jim did. No, but I think Jim did.
But I think Jim changed the toner in this copi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Probably in my office. Probably in my 자, 큰 office. 소리로 probably in my office. Probably in my office. Probably in my office. 아마도 제 사무실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너가 어디에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아마도 제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here이라는 의문사 의문문이면 적당한 응답이 되겠네요. 오답이었습니다. 자, 16번으로 가죠. Number 16. 자, 들어보세요.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When supposed to be here. 자, 일단 이 기억이 남아야죠. 중간에 조금 안 들려도. 자, be supposed는 토익에 워낙 많이 쓰니까 특히 LC 안에 뭐 RC도 많이 나옵니다만 뭐뭐 하기로 예정돼 있는. 그래서 뭐뭐 해야 하는 이런 의미죠. 그러면 언제 하기로 되어 있어 여기에. 근데 다른 게 없으면 그냥 여기에 언제 오기로 되어 있느냐. 근데 여기서 시제가 중요했어요.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자, 그런데 북미 영어가 아니니까 어렵습니다. 호주 영국이 다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 내가 3번 듣고는 이게 when are you인지 when were you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달사, 의미 전달사 중요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강세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영국, 호주에서는 또 were이라고 해서 이 사운드가 없으니까 그냥 were 이렇게 발음되니까 이게 a인지 were인지 굉장히 어렵죠. 정답을 들어가시면서 역으로 판단하시는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간혹 있죠. 소리가 구분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자, were였어, were. 그러면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자, be supposed to라는 표현이 앞에 과거 동사가 오면 과거 시에서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됐을 때 쓰여요. 그래서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이라는 것은 여기 너 언제 오기로 되어 있었지? 근데 그때 맞춰서 못 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질책을 하듯이 여기 언제 오기로 되어 있었죠? 이미 시간 지나갔고 제때 못 왔으니까 원래 언제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해보세요.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시작.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한 번 더. When were you supposed to be here? 일단은 when. 뒤에 못 들었으면 어쨌든 when. 자, 과야죠. 최대한 어쨌든 간에 들은 내용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이제 의문사였으니까 여기서는 A. The poster looks nice. The poster looks nice. The poster looks nice. The poster looks nice. 일단 시간의 정보가 없습니다. Supposed, poster 발음이 일부 유사하죠. 유사한 발음 가지고 함정을 만드는 게 가장 두드러진 것이기 때문에 포스터가 좋아 보이네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B. 오답. Yes, she arrived earlier. 자, 그럴싸하죠. Supposed to be here인데 arrived earlier 하니까. 그런데 일단 어디에서 확실하게 오답인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Yes. 바로 속어입니다. 의문사 의문문의 yes, no는 답이 안 된다 이거죠. Yes, she arrived earlier. 자, yes, she arrived earlier. 그 다음에 she라는 갑자기 제3자의 여성에 대한 인칭되면서 나와도 안 되고 위에 언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야 그녀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안 되고요. C. Before 2 o'clock. 자, 괜찮죠? Before 2 o'clock. Before 2 o'clock. 2시 전에요. 2시 전에 이제 여기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좀 늦었네요. 뭐 이제 이런 맥락에 쓰이는 표현이죠. 어쨌든 의문사 when 하나로도 풀이가 가능했었던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리하고요. 자, 17번으로 가보죠. Number 17. The baseball game was great las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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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야구 경기가 아주 좋았어요. 자, 해보세요. The baseball game was great last night. 시작. The baseball game was great last night. The baseball game was great last night. 이게 평서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스피커, 화자의 의도가 뭐냐. 의문문은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렇게 평서문은 좀 애매해요. 단순하게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뭐 상대방한테 간접적으로 평서문으로 뭔가 요청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The baseball game was great last night.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야, 어젯밤에 야구 경기 정말 좋았어.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건넸다는 것은 상대방도 그 의견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사람의 소통의 과정이다 그런 거니까요. 야, 어젯밤에 야구 경기 끝내줬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에 관해서 뭔가 상대방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맞장구를 쳐주면 됩니다. 가능성이 여전히 여러 개가 열려 있는 거죠, 정답으로. 그래서 이제 평소문이 어렵습니다.
A. 들어보죠. I should have come with you guys. 자, 어때요? I should have come with you guys. I should have come with you guys. I should have come with you guys. 자, 너희들과 같이 갔었어야 됐는데. 여기서 이제 왜 come을 씁니까? 상대방과 join, 누가 가고 거기에 같이 함께하다, join의 의미일 때는 come을 써요,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I should have come with you guys. 자, 이것이 이제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는 거니까 우리가 가고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come을 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도 그렇게 영어 시간에 배웠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좋은 이제 단어의 용례 사전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영영 사전 이렇게 조금 더 권위를 인정받는 걸 찾아보면 정확한 이제 그런 맥락 이렇게 상대방에게 뭔가 초대하거나 함께하는 join의 의미일 때는 come을 주로 쓴다. 이게 더 명쾌하죠, 그죠? 상대방 입장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come이라는 동사 이럴 때 그래서 join의 의미일 때는 그러니까 I should come with you guys. 아, 너희들과 같이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같이 가다 했지. join의 의미로. I should have come with you guys. 되겠죠. 과거에 하지 않은 동작의 후에 아쉬움. should have. should have라고 이렇게 축약형으로 써주지 않았지만 녹음에 참여한 성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이들이 언어 습관이 그렇습니다. should have, could have, may have, may have는 좀 어렵겠죠. might hav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말할 때 spoken language에서는 다 축약형으로만 쓰기 때문에 글 보고 읽어라라고 해서 축약형이 아닌 것을 써줘도 축약형으로 읽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들리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치에서는 예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말이 되잖아요. 어젯밤 야구 경기 정말 좋았어. 아유, 너희들과 같이 갔었어야 됐는데 못 가서 아쉽다. A번 정답. B. Sure, I'd love to. Sure, I'd love to. 정말 가고 싶어요. I'd love to죠. I would love to. 정말 가고 싶어요. 이건 상대방이 같이 가자란 제안을 했으면 됐죠. 안 되고. C. Usually in the local park. Usually in the local park. Usually in the local park. 지역 공원에서 보통. 야구를 주로 어디서 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야구 경기에서 연상될 만한 내용으로 B하고 C가 자 나왔네요. 자,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Number 18. 자, 들어오죠. Could you scan this receipt for me? Could you scan this receipt for me? Could you scan this receipt for me? Could you 공손하게 부탁하고 있고 scan하는 거 뭔지 알고요. 우리 자, receipt 아니고 P는 자, silence 무음입니다. receipt 영수증. 자, 이 영수증을 좀 스캔해 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Could you scan this receipt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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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줄 수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A. Yes, I believe it did. Yes, I believe it did. Yes, I believe it did. 그래요. 내가 믿기로는 그것이 그랬던 것 같다. 답이 안 됩니다. 그죠? yes 하면은 내가 이 스캔 해주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소리가 나왔죠. B. I'll take an aisle seat. 다시 한번. I'll take an aisle seat. I'll take an aisle seat. 통로 쪽 좌석에 앉겠습니다. 이거는 자 뭐 보통 이제 비행기 표 예약할 때 그죠? 탑승 수속하면은 좌석 어디에 앉히겠습니까? 이런 얘기 묻게 되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receipt하고 seat 그죠? aisle seat 이 부분이 발음이 똑같죠. 이렇게 함정을 맞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C. I'm afraid the scanner is out of order. 괜찮아요? I'm afraid the scanner is out of 자, 우리 order. part 1에서 했으니까요. 자, 공동으로 쓰는 기계나 장비에 고장났을 때 out of order. 자, 아까 우리 1번에서 파트 1에서는 이제 북미영어라서 out of order 이렇게 발음됐는데 여기서 이제 북미영어가 아닌 거니까 발음이 한번 다르죠. I'm afraid the scanner is out of order. 이렇게 out of order. out of order. 이 발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스캐너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스캔을 못 해드리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먼저 8문제 살펴봤고요. 자, 15문제 좀 기니까 자, 중간에 잠깐 쉬어가죠. 자, 잠시 후에 나머지 7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9번. 자, 계속 이어가 보죠. 나머지 7문제도 열심히 해보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9. Who's in charge of hiring lately?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 be in charge of 무엇을 담당하다 책임지다. Who's in charge of hiring lately? 자, 뒤에 뭐예요? Who's in charge of hiring lately? 자, 맨 끝에 부사는 lately 최근에라는 뜻이고 who is in charge of 다음에 동명사 뭘까요? Who's in charge of hiring lately? hiring 채용, 고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최근에 누구냐 이거죠. 최근에 고용 담당자가 누구죠? Who's in charge of hiring lately? 시작. Who's in charge of hiring lately? Who's in charge of hiring lately? 시작. Who's in charge of hiring lately? 다시 한번. Who's in charge of hiring lately? 시작. Who's in charge of hiring lately? 자, 일단 who 중요한 정보가 있고요. 자, 뒤에 내용까지 잡았으니까 자 보죠. A. I only have cash on me. I only have cash on me. 자, 무슨 얘기야? I only have cash on me. I only have cash on me. I only have cash on me. 제 수중에 이런 뜻이죠. on me라고 하면 현금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뚱맞게 왜 나왔을까요? 그죠? charge라는 것이 요금을 부과하다. 이런 동사가 또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오답을 쓸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다 이제 기출에 나오는 코드들이죠. 오답을 만드는. 자, 안 되겠습니다. B.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자, 역시 이제 발음이 북미영어 아니라서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긴 합니다. 부서명 중에 인사를 뭐라 그래요? The personnel department라고 하기도 하고 human resources, 혹은 human resources, HR이라고 약자로 하기도 하죠.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자, 그래서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I imagine HR is doing it.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has been doing it이네요.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제 생각하기에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imagine이라고 하면서 뭐 HR 인사부서에서 해오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대부분 고용의 문제는 인사부에서 담당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최근에 업무 담당자가 누구냐 했더니 인사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같다라고.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발음이 이제 I imagine HR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자, 소리 잡고 큰 소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소리 익혀보는 겁니다. 소리가 잘 안 들어왔던 부분들은.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시작.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I imagine HR has been doing 한번 더. it.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자, 큰 소리로.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시작. I imagine HR has been doing it.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It's a large order. It's a large order. Large order. Charge. Large. 그죠? 자, 영국 발음을 하면 이제 charge, large 이렇게 될 텐데 자, 뒤에 urge가 발음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사한 발음을 함정을 만들었네요.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Number 20.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한 방에 이제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토익에 이런 게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일상적인 어떤 survival English라고 소위하는 일상적인 회화체 표현들도 아주 많이 나오죠. 일상 회화체. 자, how is the weather? 이라고 묻던지 아니면 what is the weather like? 라고 하셔야 돼요. 날씨가 어떠냐라고 할 때. 자, 해보세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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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들어보죠. A. I think it may rain. 되나요? I think it may rain. I think it may rain. I think it may rain. 소리요. 시작. I think it may rain. 다시 한번. I think it may rain. 자, 오늘 날씨 어때요? 비가 올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 자, 답이 되겠죠. A번. B. I'll see whether he's at home. I'll see whether he's at home. 자, I'll see whether he's at home. I'll see whether he's at home. 인지 아닌지. 접속사. whether. 그죠? 뭐 명사로 이끌 수도 있겠습니다만 접속사로 자, 의문사 역할도 할 수도 있고요. whether. 자, 날씨 weather하고 발음이 똑같죠. 그죠? I'll see whether he's at home.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답이 안 되죠. C. I left my umbrella in the car. I left my umbrella in the car. 자, 되겠어요? I left my umbrella in the car. I left my umbrella in the car. 시작. I left my umbrella in the car. 차 안에다가 우산을 남겨두었습니다. 놓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weather. 자, 날씨에서 상상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자, umbrella로 함정을 만들었네요. 자, 오케이. Number 20 정리하고요. Number 21. Number 21. 자, 들어봅니다. Who decorated this office party? 자, who decorated office party? 조금 채워보시고. Who decorated this office party? Who decorated this office party? 이 오피스 사무실 파티를 누가 장식했나요? 자, 전체 문장으로 Who decorated this office party? 시작. Who decorated this office party?
Who decorated this office party? 한 번 더. Who decorated this office party? 한 번 더. Who decorated this office party? 자, 들어보죠. A. The new manager won't arrive until later. 후름으로 봤을 때 사람 이름, 직책명, 부서명, 뭐 회사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유력하죠. 특별히 이제 사람 이름, 직책명이 가장 유력한데 직책명을 주고도 이렇게 오답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음성문에서 난이도가 상승되는 형태예요. The new manager won't arrive until later. 자, the new manager won't arrive until later 이렇게 발음합니다. 더 나중에 돼서나 올 거다 이런 얘기죠. The new manager won't arrive until later. The new manager did. 뭐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뭐 직책명만 딱 듣고 정답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The new manager won't arrive until later. The new manager won't arrive until later. 더 낮은 후에야 이제 올 것입니다. 자, 안 되겠고요. B. 그러니까 파티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직책명으로 결정적인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Try the second floor. 자, try the second floor. 이건 좀 쉽게 되겠죠. 자, 이거 뭐 장소를 물어보면 그죠? Where is the office party going to be held? 뭐 이렇게 어디에서 열릴 것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try the second floor. 2층에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런 의미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 됩니다. C. The party planning committee did last night. 괜찮아요? The party planning committee did last night. 자, 누가요? The party planning committee did. The party planning committee, 파티 계획 위원회가. The party planning committee did last night. 자, the party planning committee did last night. The party planning committee did last night. The party planning committee did last night.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A번을 쓰신 분들은 그죠? 이 new manager는 잘 상대적으로 발음이 들렸고 party planning committee는 조금 상대적으로 안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A번으로 쓰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매력도가 있는 오답지였습니다. 정리하고요. 자, 22번으로 갑니다. Number 22. When is the merger going to take place? When merger going to take place? 되겠죠? 언제 합병이 예정되어 있네요. 일어나기로. 자, 전체 문장으로 When is the merger going to take place? 시작. When is the merger going to take place? 합병이 언제 있을 겁니까? When is the merger going to take place? 한 번 더. When is the merger is going to take place? A. Between the involved companies. 자, between 하고 뭐 어디 사이에 하고 날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만 Between the involved companies. 자, between the involved 관련된, 연루된 companies, 회사들 사이에서 합병이 있을 것이다. 자, 시간의 정보를 주지 못하죠. B. Sometime in the second quarter next year. 괜찮아요? Sometime in the second quarter next year. 자, sometime in the second quarter next year. 내년 2, 4분기 언제쯤이에요. 자, 시간의 정보를 잘 주고 있습니다. 정답 B번. C. No, not yet. 자, 큰 소리로 No, not yet. 아니요, 아직은요. 자, 이건 merger가 자, 됐느냐 안 됐느냐 사실 여부를 물어보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23번으로 갑니다. Number 23. I tried this sandwich shop last week. 다시 한번. I tried this sandwich shop last week. 자, 발음 좀 어렵습니다. I tried this sandwich shop last week. sandwich. 발음이 3부 다르죠? I tried this sandwich shop last week. 자, I tried this sandwich shop. 여기 어려웠어요. 샌드위치 샵이죠. last week. 지난주에 이 샌드위치 가게에 한번 그죠? 샌드위치 가게에 내가 와서 먹어봤다는 얘기죠. tried 했다는 것은. I tried this sandwich shop last week. I tried this sandwich shop last week. 자, 그러면 샌드위치 샵에 와서 지난주에 한번 먹어봤다는 얘기니까 상대방은 어떤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맛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가장 뭐 기대가 되는 일상적인 그런 대화 패턴의 응답이 되겠죠. A. How did you like it? 그래서 How did you like it? 상대방한테 뭐가 어땠니라고 물어볼 때 How did you like it? 과거형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혹은 What did you think about it?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어떠셨어요?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How was it?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정답이 A번이었습니다. B. No, this week. No, this week 아니에요. 지난주 last week이 나오니까 지난주 아니고 이번 주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 지난주가 어떤 뭐가 있었다, 뭐 예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에요, 이번 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된 내용을 뭐 다시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자, 주어진 정보는 그게 아니었고요. C. Which one is better? 들을만해요. Which one is better? Which one is better?
Which one is better? 어느 게 더 낫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을 하면 사항의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역시 엉뚱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Number 24. Number 24. 자, 들어보죠. Where should I hang my coat? Where should I hang my coat? Where hang coat. 다시 한번. Where should I hang my coat? Where should I hang my coat? 제 코트를 제가 어디에다 걸면 될까요? 자, 큰 소리로. Where should I hang my coat? 시작. Where should I hang my coat? Where should I hang my coat? 더 Where should I hang my coat? Where should I hang my coat? 자, 코트를 걸 만한 장소 정보를 주면 되겠네요. A. Any time before 5. 자, anytime before 5.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의 정보니까 안 되고 B. 5시 전에 언제든지요. 안 됩니다. 자, 장소, 코트를 걸 만한 장소. In the first closet on the left. 됐나요? In the first closet on the left. In the first closet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첫 번째 closet. 옷장에다 거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first closet on the left. In the first closet on the left. 자, 되겠죠? 정답 B번이었네요. C. Coat the fish fillets with flour. coat가 자, 동사로 쓰면 뭘까요? 뭘 덮다란 뜻이죠. 코팅할 때 그 coat니까. Coat the fish fillets with flour. 자, 그러면서 coat the fish fillet with flour.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옷을 입히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필레이라는 것이 육류나 생선의 뼈를 발라낸 그런 요리. 그래서 fish fillet라고 하면 이제 생선을 발라낸 그런 요리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소위 이제 우리가 생선 전 같은 거 붙이면 뼈 발라내고 옷 입히잖아요. 밀가루로. 뭐 그런 걸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coat the fish fillet with flour. flour는 꽃이 아니라 이제 뭐 동음이어입니다만 밀가루를 얘기합니다. Coat the fish fillets with flour. 그래서 fish fillet.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이거 뭐 영어식으로는 그냥 필렛이라고 하겠죠. 필레이라고 보통 발음을 많이 하는데 성우께서 이제 필렛에 가까이 발음하셨네요. 자, 역시 오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5번입니다. Number 25. 자, 들어보죠. Which colour tie looks best with this suit? Which colour tie looks best with this suit? Which color tie looks best with this suit? Which colour tie looks best with this suit? 시작. Which color tie looks best with this suit? 자, 이 정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의 넥타이가 뭐냐 이거죠. 한 번 더. Which colour tie looks best with this suit? 시작. Which color tie looks best with this suit? 마지막. Which colour tie looks best with this suit? 여러분들만 시작. 암기해서 which color tie looks best with this suit? A. 색깔 정보입니다. Blue would look nice. 됐나요? Blue would look nice. Blue would look nice. 파란색이라면 좋아 보일 것 같은데요. Blue would look nice. 그런 의미에서 이제 would가 나온 거죠. 그럴 것 같아요라는 이제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래서 blue would look nice. 자, A번 정답이었네요. B. I have a stain on my shirt. I have a stain on my shirt. I have a stain on my shirt. 제 셔츠에 stain, 얼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수트가 나오고 뭐 전반적으로 옷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뭐 스테인이 셔츠에 있다라는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말이 안 되죠. C. 그다음에 The caller left a message. 자, 무슨 얘기예요? The caller left a message. Caller left a message. 자, 메시지를 남길 주체가 되는 것이 색깔이면 돼요? 안 되죠. 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The caller left. The caller. The caller left. 전화 건 사람. 북미 영어는 이거를 A라고 해서 아 발음기요. 혹은 C가 거꾸로 되는 것도 이제 턱을 뚝 떨어뜨리고 아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요. 이거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화 건 사람 우리가 caller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많은 북미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caller 거의 칼라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The caller left a message. The caller left a message.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까 위에 나왔던 색깔의 color하고 발음이 굉장히 소리로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이 뒤에 왔는지. 청취는 모든 파트가 다 마찬가지예요. 소리로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앞뒤의 맥락, 정황을 살피면서 의미를 잡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색깔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말이 안 돼 소리니까. The caller left a message. The caller left a message. 전화 거신 분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Part 2 정리해 봤습니다. 25문제. 좀 스피디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요. 잘 쫓아오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다른 토익을 들으실 때도 또 다른 토익 공부를 하실 때 파트는 항상 이렇게 문제풀이 이후에 전체 문장을 통째로 한번 암기해보는 자,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자, Part 3, 자, 3강 Part 3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